달서구가 지난 25일 상인3동 복합청사 내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시형 스마트팜인 달서 상인 스마트팜을 개관했습니다. 달성군이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7월 모범선행 군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구는 25일 구청 4층 대회의실에서 제5기 노인 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이 지난 25일 인구 3만 명 돌파 전입 신고자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달성문화도시 2024 예술관광화 사업 문화호 1장 찾아가는 문화호 최고 5회를 5위에 축제가 지난 27일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난 27일 청소년 어울림마당 수프라이트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최홍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미술관 라이브 공연을 개최합니다.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이 8월 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7월 25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서구가 지난 25일 상인3동 복합청사 내 대구 지역 최대 규모의 도시형 스마트팜인 달서 상인 스마트팜을 개관했습니다. 이번 개관식에서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서민우 달서구의회 의장 및 시구의원, 여러 내빈 및 지역 주민이 참석하여 스마트팜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습니다. 달서 상인 스마트팜은 최신 농업기술을 도입하여 도심 속에서도 친환경적으로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설로 총 사업비 6억 원으로 상인3동 복합청사 4층 전체 면적을 활용해 수직농장 및 미래 도시농업 스마트팜 주민 체험 공간으로 운영합니다. 재배실은 8단 구조로서 실면적 372.84제곱미터에 달해 대구 지역 도시명 스마트팜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부부가 같이 작물 재배로 수익과 경력 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첨단 기술 기반 도시농업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심 속에서 정서 순화와 힐링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을 높일 예정입니다. 일단 올해는 생산의 시스템과 모두 안정화가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달성 구민들 포함해서 대구에 있는 시민분들이 많이 방문하셔가지고 도시농업 그리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널리 홍보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달서 상인 스마트팜에서 재배되는 채소 브랜드는 달팜으로 사계절 내내 로메인, 버터헤드, 프리아이스 등 고품질의 유럽형 샐러드 채소를 실내 수경 재배로 미세먼지 없는 깨끗한 환경에서 자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고 쓴맛이 적고 부드러워 아이들의 기호에도 적합합니다. 달팜의 채소는 7월 말 첫 출하를 앞두고 있으며 지역 로컬푸드 매장에 판매해 지역 주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8월부터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늘은 달팜 가는 날을 운영해 현장 관람 및 직거래가 가능하며 9월부터 어린이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해 달서구민들과 더욱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입니다. 달성군이 24일 군청 상황실에서 7월 모범선행군민 표창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선행모범시민상 1명과 모범선행군민상 15명, 총 16명에게 표창패가 수여됐습니다. 대구시장상에는 화원음 한태열 씨가 선정되었으며 군수상은 화원읍 이성환 씨를 비롯한 15명이 받았습니다. 수상자들은 각 지역에서 다양한 분야의 봉사와 선행을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직접 표창패를 수여하며 수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수여식 후에는 수상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행사는 수상자와 가족들의 기념 촬영을 끝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달성군 모범선행군민 표창은 군민이 빛나는 달성을 목표로 읍면별로 나눔과 봉사를 통해 지역 발전에 힘쓰는 유공자를 선정해 매달 수여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25일 구청 4층 대회실에서 제5기 노인 친화도시 모니터단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발대식에는 40명의 모니터단 중 30명 정도가 참석했으며 행사는 1부 발대식과 2부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발대식은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구청장님의 위촉장 수여, 인사 말씀, 다짐문 낭독, 발대식 퍼포먼스 및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2부 교육 및 오리엔테이션 시간에는 노인학대 예방교육과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의 역할 안내가 진행됐습니다. 제5기 노인친화도시 모니터단은 총 4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여성 참여자가 34명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모니터단의 주요 활동은 노인 친화도시 확산을 위한 의견 제시, 일상생활에서의 불편사항 발굴 및 모니터링, 노인 친화적 지역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등입니다. 활동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2026년 7월 24일까지 2년간입니다. 달서구 관계자는 노인 친화도시 모니터단 활동을 통해 지역 내 노인 친화적 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 감삼동이 지난 25일 인구 3만 명 돌파 전입신고자와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감삼동 인구는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입자 증가 등으로 25일 김모 씨 가족의 전입신고로 3만 명을 넘었습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김모 씨 가족은 김진규 감삼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마련한 기념 꽃바구니와 소정의 상품을 받았습니다. 한미수 감삼동장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 서비스와 주민자치 프로그램 제공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지역 주민들이 행정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성문화도시 2024 예술관광화 사업의 일환인 문화오일장 찾아가는 문화오 최고 5회를 5회 축제가 지난 27일 달성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문화도시센터, 달성문화도시 화원 옥포 농공건역이 주최, 주관하는 문화오일장 찾아가는 문화오 최고 5회를 5회는 다문화 이웃들이 오해할 수 있는 한국인들의 작은 문화를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 및 음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마련됐습니다. 공연 프로그램에서는 첫 순서로 대구예담학교 밴드제로의 신나는 연주가 펼쳐졌으며 오은달성 멜로디 온의 연주가 이어져 우호적이고 친근한 클래식 음악을 함께 즐겼습니다. 또한 러시아 국적 가족인 온비트 스튜디오가 러시아 전통춤과 K-팝 댄스, 노래 등을 선보여 자리에 함께한 관객들에게 흥을 더했습니다. ODS 이주민 심리상담센터 이나연 대표, 윤미애 소장, 5명의 다문화 패널과 함께 진행된 토크 콘서트에서는 다문화 가족의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등에 대한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며 앞으로 한국 문화와 다문화가 함께 즐기고 이해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공연의 마지막은 파페라 앙상블 피가로가 애니메이션 OST와 메들리를 들려주며 관객들에게 추억을 선물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달성군 문화도시센터 하원 옥포 농공건역의 건역장 박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문화 5일장은요, 저희들이 또 도농지역으로서 도시와 전통의 혼합을 했어요. 이곳 농공에 찾아왔는데요. 농공은 특히나 우리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문화 5일장의 포커스는 오해를 오예로 바꾸자라는 취지를 가지고 이 농공 지역에 저희들이 작은 콘서트를 열게 되었습니다. 많은 체험 부스와 공연으로서 이렇게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건역 안에 특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문화 5일장을 실시하고 있고요. 오늘은 첫 시발점으로 농공 지역에 와서 우리 다문화의 이해를 돕는 그러한 행사로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문화 5일장은요, 전통 시장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문화와 또 도시라는 개념에 같이 엮어서 문화 5일장, 우리 전통시장은 보통 5일장이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5일장이라는 문화를 전파하는 5일장 형태로서 저희들이 문화 5일장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체험부스에서는 오란다 만들기, 자개 손거울 만들기, 전통등 만들기, 여름 가방 만들기, 한복 향락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다문화 가족과 지역민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화원에 사는 23살 김성훈입니다. 제가 지역 축제에 그게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알게 돼서 방문해봤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알고 찾아오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저처럼 지나가다 그냥 우연히 이렇게 오신 분도 많은 것 같은데 다들 함께 즐기는 모습이 정말 생각보다 인상 깊었고 그리고 또 문화축제 이번에 취지가 다문화 가정이랑 우리나라의 그 뭐 오해를 오예로 바꿔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다문화 가정의 일원이었으면 정말 우리나라 자체에 대한 따뜻한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이웃들과 소통도 잘 되고 이렇게 더 되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달성문화도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우리 모두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더불어 잘 살아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지난 27일 청소년 어울림마당 수프라이트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의 일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여름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멀리 갈 필요 없이 지역에서 즐길 수 있는 피서와 물놀이의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참가하여 다양한 물놀이 활동과 게임을 즐겼습니다. 워터풀장과 슬라이드, 물총 싸움, 물풍선 던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참가자들은 즐겁고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달서구 청소년들의 활동 중심지이며 달서구 청소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요즘처럼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 오늘 하루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면서 무더위를 확 날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에서는 우리 달서구 청소년들의 활동 공간을 더욱 넓히고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행사라든지 참여 마당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부모님과 청소년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청소년 수련관에서 많은 프로그램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지고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스프라이트 물놀이 행사는 청소년들에게 더운 여름날의 즐거운 추억을 선사하며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하나로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가족들이랑 더운데 물놀이 와서 재밌어요. 가족들이랑 이렇게 물놀이 와서 너무 재밌고 애들이 즐거워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은 앞으로도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청소년 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당동 두류 1, 2동, 두류 3동, 감삼동 지역구를 둔 최용린 의원입니다. 먼저 오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또한 구정에 최선을 다하시는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에서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파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지방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의 성과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 계획서는 정책 사업별 성과를 확인하는 도구로서
성과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게 되어 있으며 목표의 내용에 따라 투입 지표, 과정 지표, 산출 지표, 그리고 결과 지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입 지표는 예산의 집행률과 같은 예산, 인력 등 투입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이며 과정 지표는 프로그램별 진도율처럼 사업 진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산출 지표는 사업 완료 후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며 수료자 수, 진행 건수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결과 지표는 수료자 취업률과 같은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와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성과지표 설정 시에 정책 사업 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 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며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지표 위주로 설정하고 결과지표 설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정지표와 산출지표를 병행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우리 달서구의 2024년 예산 규모는 1조 1,277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1,09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대구 지역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그런데도 설정된 총 136개의 성과지표 중에 결과지표 10개, 투입지표 6개, 과정지표 3개, 그리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출지표는 무려 117개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 계획서 기준에 따르면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성과 지표는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에 미흡하므로 결과 지표 혹은 의미 있는 산출 지표인 개선 실적 또는 중장기 계획 대비 개선 실적 등으로 성과 지표를 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고 성과 계획서 중 예를 들어보면 정책 사업 목표가 장애인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도모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실현한다. 그리고 주요 내용이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자립 지원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 성과 지표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와 같은 성과 지표는 투입에만 초점이 맞춰진 산출 지표로 사업의 최종적인 목표 달성에 대한 성공 여부를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성 기준에 맞춰 참여자 수가 아니라 참여자 소득 증가율 혹은 참여자 취업률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2년도 실적이 209명임에도 불구하고 23년도 목표를 200명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과나 실적에 비중을 두지 아니하고 달성률만을 신경 쓰고 있다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으니 사업을 매회 진행할수록 자연스럽게 목표가 실적에 비해 올라야 할 것입니다. 대부분 부서에서 성과 측정이 쉽다는 이유만으로 이용자 수, 보고서 건수, 설치 건수 등과 같은 단순 산출 지표만을 활용하고 있어 궁극적인 예상 집행 성과를 확인할 수 없으며 목표치 설정에도 매년 소극적인 수준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 예산의 성과 지표는 지방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반드시 최종적인 효과가 파악되도록 결과 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국민들에 대한 예산 집행 성과 측정을 위해 만족도 조사 결과와 같은 정성평가 방식의 결과 지표 또한 병행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표치 설정 시에도 과거 추세치 및 중장기 추진 계획, 유사 사업 전국 수준과의 비교를 통해 자동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하는 합리적인 목표치를 설정하여 재정 운영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원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깊은 공감과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이 7월부터 12월까지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미술관 라이브 공연을 개최합니다. 미술관 라이브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민들이 미술 전시와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7월 6일 대구시립소년소녀 합창단의 첫 공연을 시작으로 8월 3일에는 대구시립고악단,
9월 7일에는 대구 롱아일랜드 재즈밴드, 10월 5일에는 앙상블 보아즈, 11월 2일에는 대구시립극단과 대구시립국악단의 한국무용 공연, 12월 7일에는 G크로스가 무대에 오릅니다. 모든 공연은 무료로 관람 가능합니다. 대구문화예술회관 중정홀에서 펼쳐지는 미술관 라이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솔라시안 유스 오케스트라 공연이 8월 8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하우스 그랜드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17세에서 29세 이하의 청년 음악가 100여 명이 참가하며 국내외 오케스트라 전 현직 단원인 멘토들과 지휘자 도밍고 힌두얀, 피아니스트 손민수와 함께 일주일간 준비한 무대를 선보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청년 음악가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올해는 전체 참가자의 10%가 해외에서 지원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음악가들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2번과 프로코피에프의 교향곡 5번을 연주합니다. 청년 음악가들의 열정과 실력을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7월 25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시설 경계 30m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간접 흡연의 피해가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8월 17일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 고교의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은 기존 금연구역인 시설 경계로부터 10m 이내가 30m로 확대되고 학교는 시설 경계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신규 지정됩니다.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달서구는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과 캠페인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죽전역 에일리네뜰 경로당 개소식을 가진 소식입니다. 달서구 죽전역 에일리네뜰 경로당이 재건축해 지난 22일 개소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해동 달서구지 회장과 박병혜 죽전동장 및 최찬규 관리소장, 이석봉 재건축 조합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였으며 경로당은 149.7제곱미터의 거실과 할머니, 할아버지 방과 주방으로 되어 있는 넓은 공간이며 회원은 현재 60명입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청중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7월부터 돌봄이 필요한 청년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는 2024년 시행되는 신규 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기본 서비스로 돌봄과 가사를 지원하고 특화 서비스로 심리 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질병부상고립 등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19에서 64세 청년 중장년과 가족을 돌보는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으나 중위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차등 적용됩니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기본 돌봄 및 세면, 옷 입기, 식사 보조 등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재가 돌봄 서비스, 청소,
설거지 등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 지원, 전문가에 의한 맞춤형 심리 지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서비스는 유형에 따라 월 12시간에서 월 72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일상돌봄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신분증 및 돌봄 필요 증빙 서류를 지참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6개월 동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재판정을 통해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달성도서관이 중학생 대상으로 여름 도서관 학교를 운영한다는 소식입니다. 대구 달성도서관은 8월 1일부터 9일까지 중학생 대상 여름 도서관 학교를 운영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중학생을 대상으로 생성 AI 및 코딩 교구를 활용한 창작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인공지능으로 맛보는 창작의 세계를 주제로 생성 AI 활용 웹툰 작가 체험, 영상 크리에이터 체험, 머신러닝 활용 스마트홈 개발자 체험, 아두이노 코딩 교구 활용 게임 개발자 체험 등 총 4회차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가자는 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며 회차별로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독서문화실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상서고 장을 활용한 요리대회 장독대전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상서고등학교는 지난 15일 조리과 3년 프로젝트인 장담극이에서 만든 장을 활용하여 장독대전 요리대회를 실시했습니다. 장담극이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어 역사와 다양한 전통문화 요소를 가지고 있어 학술 연구적 가치가 높으나 점차 전통성을 잃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서고는 장담극이 프로젝트를 조리과 1학년부터 3년간 진행하며 직접 담근 장을 활용한 요리대회를 통해 전통문화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이날 요리대회에서 조리과와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한식과 양식 두 종목으로 나뉘어 여름이라는 주제로 장을 활용한 3코스 요리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보이며 우수한 전공 실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장독대전의 선수 대표로 참가한 김도윤 학생은 1학년 때 직접 담근 전통 장을 활용하여 현대식으로 요리를 구성하는 경험이 새로웠고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최우환 교장은 전통장 담그기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 문화를 배우고 전통의 맛을 계승해 음식 문화의 선도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비슬고 학교폭력 예방 및 친구사랑 아침맞이 캠페인을 실시한 소식입니다. 비슬고등학교는 지난 16일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기 위한 친구사랑 아침맞이 캠페인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대구 달성경찰서, 달성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비슬고 또래상담부, 교직원이 협력하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존중하고 모든 학생이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아름다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시간에 맞추어 이른 아침부터 진행됐으며 학교 정문에서 경찰, 교직원, 또래상담 동아리 학생들이 학교 폭력 예방 및 생명 존중의 의미를 담은 피켓과 응원의 한마디로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7월 25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 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청 장애인 수영팀은 7월 28일 열린 제10회 대한장애인 수영연맹 회장배 전국장애인 수영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1개를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서구청 장애인 수영팀은 올해 출전한 3개의 전국대회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놓치지 않으며 눈부신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파리 패럴림픽 국가대표 강정은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주종목인 자유형 100m에서 1위로 입상했으나 올해 처음으로 도전한 혼영 200m에서는 아쉽게 2위에 그쳤습니다. 언니인 강주은 선수는 자신의 주종목 배영 100m와 자유형 200m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다음 달 8월 28일 파리 패럴림픽에서는 강정은 선수가 유일한 여자 수영 국가대표로 출국하여 현지 적응 훈련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달서구는 7월 어르신들의 낙상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홀몸 어르신 등 취약계층 32세대에 낙상 예방용품 4종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낙상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74%는 자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달서구는 저소득층 가구를 위한 낙상 예방용품 패키지를 제공하였으며 안전 손잡이, 미끄럼 방지 매트, 정소등 리모컨, 욕실 안전 매트 등 맞춤형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설치 시에는 낙상 사고 예방 안전 교육도 병행하여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추후 일상생활 안부 확인 등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22일 화원읍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회원들과 함께 화원시장 주변의 빗물바지 정화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빗물바지는 도로와 주택가에서 흘러나오는 빗물을 모아 하수관으로 유출시키는 시설로 내부에 이물질이 쌓일 경우 빗물 역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됩니다. 이날 활동에서는 장마철을 대비해 빗물바지를 점검하고 피임망을 설치하여 이물질 유입을 차단했으며 주변 쓰레기를 줍는 줍깅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지역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 장마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다양한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달성군 합인면 새마을회는 지난 24일 중복을 맞아 삼계탕 500여 그릇과 반찬을 직접 만들어 관내 어르신 및 소외계층에게 전달하는 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및 협의회 회원 20여 명은 합인면 행정복지센터에 모여 여름철 건강과 무사한 여름을 기원하며 삼계탕과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삼계탕에는 한약재와 찹쌀이 들어가며 양파, 장아찌와 고추, 된장무침 등 반찬도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취약계층 가정에는 직접 방문하여 음식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옥순 부녀 회장은 어르신들이 건강과 활력을 되찾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나눔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